자, 우리 전 시간에 의해서 용어 쪽 문제를 좀 몇 개 더 볼게요.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네요. 여기는 이제 옳은 것.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요 표현에다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연한 기회나 또는 단 1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중간 말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우연한 기회에 뭐 이렇게 나오면 단 1회 이런 말 나오면 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에 자, 일단 여기서 단락을 한번 끊어주시고 이번 문항에다는 별을 한번 해주실 건데 얘도 출제 굉장히 잘 되는 지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이랬어요. 그러면 무등록이죠? 근데 일정한 뭘 받았대요? 보수 받고 중개를 뭘로 했어요? 업으로 했다. 그럼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면 안 돼? 중개업으로 봐야지. 그죠? 그래야 얘를 뭐 하니까요? 처벌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3년 3천의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않는다가 틀린 그런 지문이 되겠네요. 3.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이 컨설팅 또 나오잖아요.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거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해줘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지. 3년 3천이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등록 중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지난 시험 끝나고 강원도 평창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평창. 뭐 산 좋고 물 좋은데 그 평창군을 한번 좀 뭐 여행 비슷하게 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중개업하는 제자분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한 40% 정도, 평창 안에 40% 정도가 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래. 컨설팅. 전부 다 무등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컨설팅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무등록 중개업하는 거죠. 뭐. 다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그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업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고 치면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고 치면 뒷감당이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를 해요? 보증을 설정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보증도 설정하지 않고 세금은 내나 이 사람들?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요. 그죠? 금품 초과수수 뭐 다 하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죠. 4.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대. 그러면 물건을 특정했잖아요. 토지 하나만을.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해당한다고 해야지. 그럼 이건 뭐 전문 중개업이네? 그렇죠. 토지 전문 중개업. 우리 대학가 앞에서 하숙집 전문으로 중개업해도 돼요? 그럼 뭐 전문이에요? 하숙집 전문이지. 우리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전문으로 하면 뭐야? 그 아파트 그 전문으로 중개업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개업을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개업 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뭐 아파트만 해. 그리고 이제 하숙집만 하면요. 계속 하숙집만 해. 막 20년째 하숙집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한 거야? 토지. 근데 이 사람은 또 아파트 같은 거 못 한다고 또. 토지 전문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생긴 거니까 이거 나쁠 거 없죠. 전문적인 부분이다.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쵸? 자, 의뢰 있었어요. 보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요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이걸 달리 풀면 어떤 말이 되어지나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죠? 자, 권리에 이거 권리잖아, 그지? 권리의 득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중개잖아. 그럼 이거 중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중개.
근데 그 중개하는 거를 뭘로 했대? 업으로 했대. 그러면 의뢰를 받아서 보수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딱 떨어지는 뭐에 들어가요? 중개업에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런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이 표현도 되게 잘 출제되는 건데 금전 소비대차 알선이라는 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 자, 저당권은 언제 설정을 하죠? 네? 저당권은 언제 설정해? 돈 빌려줄 때. 금전 소비대차 약정을 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니까 금전 소비대차의 어떤 그 알선에 부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다 하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말이죠.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했다면 아까 우리 토지만을 전문적으로 하면 토지 전문 개공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의 행위의 알선만 전문적으로 하면 뭐 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당권 전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출 알선 개공 이런 거 이거 당연히 틀린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서 6번 문제는 건너가고요.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용어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옳은 것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한 자 맞죠? 네. 니은 소공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사원 또는 임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포함되는 거 당연하고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공인중개사고요. 고용되었대, 소속되었대. 그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소공이다. 어때요? 맞죠? 네. 자, 니을번 우연한 기회에 요 표현과 요 표현에다가 우리 각각 별 하나만 잡을게요. 우연한 단일회, 우연한 단일회. 자, 이런 표현들 나오면 결론만 볼 거예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업이라고 볼 수 없다. 맞네요. 예. 자, 근데 이 문제는 요즘에 이제 좀 유행하는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몇 개를 지금 제시했죠? 4개. 근데 4개 다 맞네. 예. 그럼 4개 다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5번에다가 체크할 거 하셔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자신 없는 분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는 틀렸겠지. 그래서 4개 중에서 가장 뭐한 거, 자신 없는 거 빼고 이제 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다 정답이거나 전부 정답이 아니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냥 풀어 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6번, 8번이 있는데 6번은 건너가고요.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용어인데 옳은 것, 용어인데 옳은 것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법에 따라 이 말 나오면 틀리는 말이에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자, 두 번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의뢰 보수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거 틀렸네. 그지? 보수를 받아야 돼.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중개업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는 틀린 말입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해야지. 예. 사원이라는 거는 사원 또는 임원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가 아니고 이다라고 해줘야죠. 자, 중개부조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좋아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이거 틀렸네? 예, 여기도 틀렸네. 공인중개사로서도 틀렸네.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중개부조는 뭐가 아닌 자여야 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자, 5번. 개공의 중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여기 객관적에다가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도 별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판례 문제인데요. 이 판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개공의 업무상 행위. 이 개공의 업무상 행위를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이라는 거를 설정하잖아요. 업무 보증. 그러면 이 업무를 하다가 사고 치면 이 업무 보증 기관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죠. 그죠? 네, 손해배상.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업무상 행위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순수한 의미의 중개 행위. 이거 포함될까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겠죠? 이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상 행위가 꼭 순수한 의미의 중개 행위에만 포함된다고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이 업무상 행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행위도 이 업무상 행위로 봐야 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 하나만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잔금을 횡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잔금을 개공이 횡령하면 이거 업무상 행위이다, 업무상 행위 아니다. 업무상 행위예요. 그래서 이 횡령한 돈을 물어줘야 돼. 누가? 개공은 지금 횡령하고 도망갔어요. 보증기관이. 업무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금을 횡령하는 행위도 하나의 뭐로 보는 거야? 업무상 행위로 본다. 그러면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어떻게 관련 있는 행위를 업무상 행위로 볼 거냐? 이거를 주관적으로 본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본다. 객관적. 주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객관적에서 가장 좋은 말을 있다면 뭐예요? 객관적이다라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강의실에 한 5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아니면 괜찮아요? 그럼 더워요, 추워요로만 얘기해 볼게요. 더워요, 추워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네, 그러면 추운 게 객관적인가요? 우리가 그렇다면? 아닌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집단에 5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편화시킬수록 객관적인 거죠. 그럼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말을 쓸 수 있어요? 가장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뭐 국민투표에 붙여보는 거야. 오늘은 춥다 덥다 이렇게 하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네 글자. 그렇죠. 사회통념이라고 그러죠. 사회통념.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사회통념이다 이런 말을 써요. 커먼센스라고 하죠. 사회통념. 그러니까 객관적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판례가.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의 반대가 뭘로 결정하는 거죠? 주관적. 얘가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주관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사회통념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판례 지문이라서 출제가 곧잘 되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죠. 이것도 예.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10번 문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틀린 거 1번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1번은 어때요? 맞고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다. 여기도 맞죠? 네. 자,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표현을 한번 좀 눈여겨봐 주세요. 자, 어떤 표현을 좀 눈여겨봐 주실 거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표현. 자, 이 표현이 법률 용어로 쓰일 수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이게 30회 본시험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고요.
뭐 썼으니까 쓸 수는 있겠지. 예. 근데 정확히는 얘는 뭐 한 상태에서 무등록 상태에서 뭐를 하는 자라는 말로 쓴 거야. 중개업을 한 자라고 쓴 거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돼? 예, 몇 년 몇 천으로요. 당연히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나쁜 놈인 거예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고 있는 놈이니까. 얘는 그럼 개공이야, 개공은 아니야? 개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얘한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럼 그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행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판례 지문인데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업자가 있대. 얘를 편의상 갑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을이 있어요. 을은 매도할 사람이야. 네, 얘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지. 예,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몇 년 몇 천이요? 3년 3천으로 처벌을 하는데 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범죄는 얘 혼자 저지른 거예요. 얘가 의뢰해서 이런 뭐 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는 거야. 네?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처벌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을 왜 처벌해? 이 사람은 뭐 한 죄밖에 없어요. 의뢰한 죄밖에 없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는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얘만 처벌을 하는 것이지 얘는 처벌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왕 이건 이제 적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랑 얘가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보수. 얼마를 줄게 이런 약정. 그러면 이런 약정은 유효 아니면 무효? 네, 이건 무효.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미 얘가 돈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고요? 돌려줘야 돼. 반환하면 그걸로 끝나고 아니면 처벌도 받고. 처벌은 당연히 받고. 처벌은 당연히 받고.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는 처벌하지 않는다. 을은.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4번. 개공은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미 개공 안에는 뭐가 있는 애죠? 개공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자기 소속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이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당연히 될 수 없고 이거를 우리 뭐라고 그래? 이중 소속이라고 하죠. 이중 소속 금지 될 수 없다. 4번은 맞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5번.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지역권이든 지상권이든 저당권이든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개입할 수 있지. 당연히 개입할 수 있고 중개에 해당도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이거 그 중개대상물 쪽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기는 하겠지만 권리로 끝나면 뭐 지역권으로 끝나든 뭘로 끝나든 같은 권리로 끝나면 여기다 밑에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무슨 권리로 딱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중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가 계약이라는 단어를 붙여봅니다. 계약이라는 단어를 붙여보고 이게 말이 성립될 수 있다면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다면 중개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계약이 법률 행위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여기 문제가 지역권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봐요. 지역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지. 네. 지역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야, 모든 권리가 다 계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따가 뭐 다시 나오겠지만 유치권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없단 말이야.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는 말은 왜 존재하지 않지? 네?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건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이제 다시 오시냐면 우리 중개대상물 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 요약집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중개대상물 한번 이론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 9페이지죠. 자, 일단 중개대상물 제목 4번에다가 별 2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메모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백에다 우리 혹시 그림 안 돼 있으시면 요약집에다가 이거를 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중개대상물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 개념인가요?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개대상물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존재하네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체크한 위치가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위치가 뭐에는 들어가지만 부동산에는 들어가지만 뭐에는 들어가지 않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 한번 3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부동산이지만 돈 주고 못 사는 거는 여기죠 뭐. 그러면 돈이 많아도 못 사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아주 가까이 뭐가 있을까요? 청와대는 좀 멀고 청와대보다 더 가까운데 동작구청 같은 거 못 사잖아요. 돈 많아도 안 파나? 왜냐면 이건 행정재산이니까 그런 거 못 사죠. 그 다음 사적 거래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선박 같은 거, 어업재단 뭐 이런 거는 넓게 보면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개입 가능성이 없는 것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3가지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뭐가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원리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거기 양가로 1번에 보면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 뭐 이렇게 해놓고 일단 토지가 있잖아요. 그죠? 토지. 그리고 토지 밑으로 건축물 있고 밑으로 이제 그 밖의 정착물. 그 밖의 정착물에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실래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리고 밑에 이제 임목이라는 애가 있어요. 임목. 우리 그러면 그림 한번 좀 그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런 산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나무를 수목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산이 있고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나무에는 이렇게 영역이 잡혀 있고 소유자가 갑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임목이에요. 자, 편의상 여러분 답변하기 쉽게 1, 2, 3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1번의 수목은 수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얘는 아닌데 자, 왜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세요.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3글자로 표현하면 정착물 뭐 또 맞지만 정착물 중에서도 정착물은 뭐 건축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합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합물이라서 별도로 별개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를 거래하면 수목은 따라가? 토지를 거래하면 수목은 따라가니까 얘는 중개대상물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나무 중에서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하죠? 이게 명인방법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이건 됩니다. 얘는 이름하여 임목이고 얘는 중개대상물인가요? 아닌가요? 이죠? 자, 그럼 질문 2번과 3번의 차이점 뭐예요? 2번과 3번의 차이점. 등기와 등기되지 않은. 뭐는 등기가 됐어요?
얘는 등기가 됐고 얘는 등기되지 않은 그런 수목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등기가 됐으면 어떤 거래도 가능하죠? 저당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임목이고 얘는 저당권 설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매매와 교환의 대상만 되고 여기는 매매, 교환은 기본 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의 객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무 중에서는 명인목물 갖춘 수목과 임목 이 두 개가 중개대상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기업의 재산인데 한번 이렇게 등기가 되어지면 그 등기된 단위로만 이렇게 거래가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거기 이제 공장재단 쪽에 보면 공장만 따로 떼어서 임대차 하는 게 가능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장만 따로 떼어서 임대차 하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생수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저당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못 잡지만 저당을 잡았어요. 그럼 저당을 잡았는데 제가 생수 뚜껑만 떼가지고 버리거나 팔거나 이러면 누구한테 손해야? 저당권자. 그리고 제가 이거 저당을 잡힌 상태에서 안에 있는 생수 다 버리면 어때? 이것도 저당권에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 잡힌 물건은 누구의 동의 없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장재단 자체에 뭐가 잡힌 거예요? 저당이 잡혔지. 근데 그 저당이 잡혔는데 거기서 뭐만을 따로 떼서 공장만을 따로 떼서 임대차 하는 게 원칙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동의하면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저당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도 괜찮다. 자, 이제 밑에 특수한 중개대상물에서 이제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와 일부 형태로 이렇게 등기해도 상관없다. 거기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시고요. 일부 등기하려면 도면 들어가야 돼요. 도면이라고 하나만 적을게요. 그리고 수종에 제한 없다. 나무의 종류 이런 거 상관없고 오른쪽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거 있는데 전부나 일부로서 구성할 수 있고 거기다가는 일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옆에다가 목록이라고 쓸게요. 목록. 여기는 도면은 필요 없고요. 목록. 자, 그럼 질문. 임목을 일부에 등기 치려면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도면. 네. 그 다음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재산의 일부를 등기 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록. 재단의 목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반드시 소유권만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음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소유권 말고 돈 되는 게 뭐 지상권이라든가 뭐 지역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묶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임목이랑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됩니다. 저당권에다가 채색 한번 잡으시고요. 뭐 잡으려고 등기한 애들이에요. 저당 잡으려고 등기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공시 쪽에 내려가 보면 임목은 등록 원부라는 게 존재하죠. 원부가 일종의 무슨 역할? 대장, 대장의 역할을 하고 선등록, 그러니까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부가 있을 때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임목 등기부는 표제부 값고 을구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을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으시고 을구 왜 필요하죠? 저당 잡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의 등기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임목의 등기번호 이거 기재한다 이렇게 한 번만 메모해 주시고 3번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게 임야고 임목인데 이게 임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한번 저한테 얘기해 줘 보실래요? 이게 임목인지 아닌지 임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자, 제일 먼저 대장을 껴볼 수 있지? 네, 무슨 대장? 임목 대장은 없어. 임목 대장은 없고요. 토지 대장에는 안 나타나요. 임야 대장에도 안 나타나요. 임목, 등록,
원부를 떼보면 되겠지, 그지? 임목 등록 원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원부를 떼보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돼.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거기 어디에? 표제부에 뭐가 하나 나온대. 번호가. 그 번호를 가지고 임목 등기부를 띨 수 있잖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임목 등록 원부를 띄거나 토지 등기부를 떼어서 번호를 확인해서 임목 등기부를 띄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표제부 갑구, 을구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도 을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을구는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저당 잡으려고, 저당권 때문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보면 등기가 있는 것은 해당 등기부 상에 해당구 사항란,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해당구 사항란. 조금 전에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는 소유권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은 해당 구가 어느 구가 해당 구예요? 갑구. 예, 그럼 지상권하고 지역권 같은 거는 을구.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구라는 거는 무슨 구 아니면 무슨 구를 말한다. 갑구 아니면 을구. 자, 오른쪽에 거기 기출 2번만 잠깐 읽어 드릴게요.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고 우리 볼트에서부터 가능까지에다가 채색 잡아주시고 얘 출제 굉장히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이 되려면 정착물이어야 하잖아요. 예, 그쵸? 예, 근데 얘는 뭐가 아닌 거야? 정착물이 아닌 거죠. 왜 정착물이 아닌 거지? 이동이나 해체가 용이한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 물건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칠판 잠깐 보죠. 여기 화면.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으래요. 임목. 우리 임목은 뭐된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자, 1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첫 번째 문항부터 약간 어렵게 나왔네. 이거를 그림을 한 번만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산 주인은 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산 주인 갑. 근데 지상에 이제 뭐가 이렇게 있냐면 임목이 있어요. 임목 소유자는 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달라 지금?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어떤 안전 장치를 하고 심었겠어요? 네? 법정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건 아니지.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정 지상권이니까. 네? 지상권을 설정해야지. 지상권.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동의해서 토지에다가 뭘 잡아? 지상권. 자, 그러면 지상권은 임목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여기 다시 볼게요.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을 하겠대. 자, 우리 그럼 봅시다. 토지 소유권을 처분하는 건 누구 맘이에요? 갑맘이지. 네. 그러면 갑이 만약에 토지 소유권을 처분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처분했어요. 토지만 처분한 거야. 임목 따라가 안 따라가? 왜 안 따라가? 안 따라가는 이유. 별개니까. 네, 그거 답을 원했는데 별개니까. 뭐하고 뭐가 별개야? 토지랑 임목은 별개니까 안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상권 처분할 수 있어요? 예, 이것도 처분해보죠. 지상권 처분은 누구 마음이야? 을 마음이지. 예, 근데 뭐는 그대로 둔 채, 임목은 그대로 둔 채 지상권만 처분하는 거예요. 지금 처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임목 따라가? 안 따라간다는 거지. 왜 안 따라가? 별개예요. 지상권하고 임목을 뭐 부종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물론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임목이 심어져 있고 지상권만 사가면 이 임목이 위험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지만 이 처분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해요? 가능하지. 처분하면 임목은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미치지 아니한다. 어때요? 맞고. 자, 두 번째.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이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저당이 잡혔어. 어디에? 임목에. 임목에 저당이 잡혔습니다. 그러려고 임목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벌채했다는 건 나무를 뭐 했다는 거죠? 베었단 말이에요.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 나무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벌채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나무야. 떨어져 나가는 나무.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끝까지 쫓아가서 미치나요? 예. 이게 심한 경우에는 불이 나면 어떻게 돼? 성질이 바뀌죠. 뭘로 바뀌죠? 성질이? 아니 이건 불 나면 성질이 뭘로 바뀌어? 이건 참나무거든요. 예, 숯으로 바뀌지. 예. 그러면 숯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또는 이게 보험 들어야 되거든, 산림보험에. 예, 그러면 뭐로 바뀌어? 불을 나서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보험금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그런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요. 대신하는 물건 위에도 미친다. 뭐가요? 저당권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가 틀렸네? 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여기까지 단락을 끊고 중요한 개념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원래 동일했었나요? 아니면 동일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생각하지 말고. 원래 동일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원래 동일했는지 어떻게 알았어? 경매로 알은 건 아니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이걸로 알았죠. 그죠? 예. 그럼 이 표현이 나오면 동일했다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임목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만들어지는 요건이 되는 거죠.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목법에 의한 법정상권. 자, 4.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무슨 법이죠? 여기 문제에서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썼잖아. 그럼 여기서 이 법이 뭐야? 임목에 관한 법, 임목법이지.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법을 준용한다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임목법이 있고요. 등기법이 있어. 그럼 얘랑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가 성립하네. 오늘 배웠던 거. 자, 뭐가 특별하고 뭐가 일반적이야?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먼저 뭐를 적용하겠다는 거야? 임목법. 뭐 이런 관계가 성립되네. 등호가. 그죠? 네. 그러면 등기법이 무슨 법이야? 일반법. 임목법은 특별법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임목에도 등기법도 적용, 임목도 법도 적용되고 뭐 한다. 5번.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요 그림이네.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그죠?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대. 그렇잖아. 이 그림하고 딱 떨어지네. 그죠? 그렇게 될 때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임목 소유자지. 저당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 저당권을 잡혔으면 아까 제가 이 생수병으로 말씀드렸잖아. 저당 잡힌 물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그래서 그 권리가 어떤 권리야? 지상권을, 그죠?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게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해지해버리면 임목은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임목 다른 데로 가면 위험하니까 손해가 되니까 저당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움직이든 뭐 해야 되겠죠. 요 문제가요 20회 본시험 문제인데 이게 24회, 27회 이렇게 나왔고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별을 하나만 잡아주세요. 요거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임목을 한번 출제할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시험에 11번 문제 뭐 그렇고. 자, 이제 12번 문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원래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 우리 요약집에도 실려있는 우리 중개대상물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중개대상 물건과 중개대상 권리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중개대상 물건은 요거 3개 사적 거래가 안 되면
제끼셔야 되고요. 규정 없으면 제껴야 되고 개입 안 되면 제껴야 되고 그다음에 권리는 어떤 말을 붙여보면 풀 수 있다 그랬죠? 계약. 계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이 되면 권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광업재단은 OX. O, 이거는 규정이 있잖아. 광업재단, 공장재단. 미채굴 광물 X. 자, X인 이유 한 번만 얘기해 줘 보실래요? 일단은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지하에 있는 뭐 석유 같은 게 혹시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면 그거 누구 거야? 국가 거. 그러니까 국가 거니까 뭐 하면 안 돼? 사적으로 거래하면 안 되지. 그죠? 사적 거래 안 돼, 일단. 네. 그 다음. 개입할 수 없지. 사적 거래가 안 되니까 개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광물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 세 개 다 걸리네. 규정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제끼셔야 돼. 얘는 빼고. 네. 자, 지상권이라고 권리로 끝나잖아요. 무슨 권 끝나잖아. 그러면 아까 뭐 해본다 그랬지? 계약. 무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뭐 당연히 되죠. 뭐. 그죠? 네, 이렇게 풀어내면 되고. 무주부동산이 뭔 말이에요? 주인 없는 부동산. 그럼 이것도 뭐야? 국가 거지 뭐. 사적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선박 중요한데. OX, X. 자, 선박이 안 되는 이유. 규정 없어, 규정이. 그러니까 선박을 돈 내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럼요. 사적으로 거래하는 가능하지. 그런데 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분묘기지권, 권리로 끝나네? 계약을 붙여봅시다. 분묘기지권 설정 계약. 분묘기지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보세요. 분묘기지권 이전 계약. 그런 말도 없어. 그거는 분묘기지권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가압류된 공장. 근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공인 중에서 법령상 위험한 거를 찾아라 이랬으면 위험한 거를 찾아라 했으면 얘가 위험하지. 그죠? 근데 여기서 위험한 거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계약을 하고 뭐 하면 돼요? 가압류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말소. 위험할 거 없잖아. 공장이면 한 100억 정도 나가는데 가압류 1억 걸려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냥. 그거는 그렇게 위험할 것도 없다. 여기도 봐요. 상속된 토지 이러면 상속이라는 원인에 개입할 수가 없죠. 상속 원인은 어떻게 개입해? 근데 이미 상속을 받았어요, 얘가. 당연히 되는 거지, 토지니까. 특허권 X. 특허권 규정 없잖아. 규정. 특허권이 된다는 규정. 다만, 자, 여기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기다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공장재단에 특허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특허권을 요것 때문에 낸 거야. 공장재단에 특허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장재단을 중개할 수 있어? 예. 여기는 개입할 수 있잖아.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이 되니까. 근데 특허권만 따로 떼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여기에 뭐 잡은 사람이 있죠? 저당 잡은 사람이 있는데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잖아요. 근데 얘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거래하면 얘가 손해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권 제끼셔야 돼. 자, 질권은 이렇게 메모해 볼게요. 자, 이거 권리로 끝나긴 하는데, 자, 이런 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질권 설정 계약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약정담보 물권이니까. 그런데 이 질권은 동산하고 부동산을 나눠볼 때 어디에 올 수 있어요? 동산에. 근데 어디에는? 부동산에는 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권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걸로 제끼셔야 돼. 이 질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역에 보면 토지 일부의 임대차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밑에다 한번 적어 드릴게요. 토지든 건물이든 일부가 있고요. 전부가 있다고 쳐봐요. 일부가 있고 전부가 있어. 자, 그러면 토지
건물 일부로 거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용의권 설정하는 거. 예,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임대차. 일부의 임대차 가능하죠? 예. 전부여야만 하는 게 또 있나요? 예, 어떤 거? 전부여야 하는 거. 매매. 예, 교환.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건 항상 뭐여야 해? 전부여야 하잖아요. 그쵸? 토지 소유권의, 아까 그 부동산 소유권 전체하고 동일해야 되니까 저당권의 범위가. 예. 그러면 일부 임대차 가능하니까 여기서 일부 임대차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겠네. 맞죠? 예. 자, 우리 그러면 틀린 거 다 빼고, 그죠? 예. 옳은 거 개수 세면 몇 개예요? 5개 나와요? 예, 5개. 예, 아무튼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13번 문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아까 우리 풀어봤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20톤 이상인 선박 될 수 없지, 만약 제끼고.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 이것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다 우리 별을 하나만 잡으세요. 디귿번 별,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자, 고수들은 뭐까지만 딱 읽겠어요? 이게 잘 나온단 말이야, 이 디귿번이. 고수들은 어디까지만 읽겠어? 거래처까지만 읽겠지 뭐. 왜냐면 왜 고수들이 이렇게까지만 읽냐면 이 문장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봐요. 이 말이 나오면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세자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권리금이라 그래, 이거를 권리금. 우리 판례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이것도 제끼고.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이렇게 나왔죠? 네. 자, 대토권을 실제 보여드리면 대토권은 종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토권은 종이야.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뭘 받아? 토지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증서야, 증서. 그럼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야. 토지가 아닌 거죠. 네. 빼야 돼. 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나왔네요. 박스 안에 몇 개 줬죠? 4개. 근데 해당될 수 없는 거 다 내.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풀어 내시라는 겁니다. 네. 뭐 15번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이건 거래처, 뭐 대토권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이 문제하고 차이 나는 게 뭔가 보세요. 13번하고 15번하고 차이점. 응? 이거 똑같잖아, 대토권. 이거 똑같잖아, 거래처. 영업용 건물의 비품, 이것도 같은 말이야. 요거 권리금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다르네.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준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를 빨리 그럼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4번) 문제, (15번) 문제, (16번) 16번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16번 문제.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아라 이랬어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미채굴 광물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온천수도 규정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점유 혹은 점유권 이것도 중개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점유권 혹은 점유 뭐 이런 말 나오면 점유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제끼셔야 돼. 자, 이거 왜 풀어드리냐면 얘 때문에 풀어드리는 건데 금전채권. 자, 올해 시험에 금전채권 또 나올 거예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걸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 드릴게요. 사례를 여기다 한 번만 여백이 좀 되면 여기다 한 번만 좀 적어봐 주세요. 이런 건물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빌딩.
감매도, 을매수, 개공이 중개를 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는 매매계약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예. 매매계약에 개입을 하는데 매수가 돈이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은행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개공한테. 그래서 은행을 이제 그 매수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에서 그냥 해줬겠어요? 아니면 그 저당 잡고 대출을 해줬겠어요? 저당. 네, 그럼 저당을 잡고, 저당은 어디다 잡아요? 저당권은 어디다 잡지? 물건에 잡는 거지, 물건에. 그죠? 네,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개공이 잘 보시면 여기에도 사실은 개입한 거야. 어디에도 사실 개입했냐면 요것도 개입한 거지만, 매매에도 개입한 거지만 여기에도 지금 개입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매매계약에 개입을 한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병행에 개입했잖아. 근데 아까 우리 보셨던 판례에 보니까 어떤 게 있었었냐면 저당권은 뭐에 부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거야? 저당권 설정한 과정에 개입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를 사실은 개입한 거지. 왜냐면 돈 때문에 저당을 잡았으니까.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행위에 개입해야 중개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공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은행한테도. 왜 은행한테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너 저당권을 득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뭐하고 부수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다고 가정해볼까요? 자, 신용대출이면 뭐 안 잡고? 저당 안 잡고 그냥 돈만 빌려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신용이 아주 우수해서. 그러면 중개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에요? 저당권에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금전채권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 금전채권이 뭐하고 같이 발생이 되면 저당권 설정 행위하고 부수해서 이루어지면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야. 세트로 움직이니까. 얘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설정 행위면 이건 중개가 들어가는 거고 요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저당권 안 물어보고 그냥 금전채권만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지만 이게 저당권하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저당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라고. 아마 문장에서 읽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실 겁니다. 자, (17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봐 드릴게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문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세요. 자, 우리 분양권이라는 말 있죠. 분양권. 분양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시 써드릴게요. 일단 분양권은 뭐가 특정이 돼야 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동호수 특정. 요거 꼭 필요해요. 동호수가 특정이 돼야 돼. 플러스 이 특정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판교 신도시에 뭐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 101동 1403호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그럼 내가 분양권 갖고 있는 건가? 아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정이 되어야 되고 뭐를 해야 돼? 당첨은 당연히 됐고 이미 됐고 그러니까 선정이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되냐고. 선정이 되려면 이게 돼야 돼. 그렇죠. 계약이 돼야 돼. 이게 분양 계약이 체결돼야
선정이 된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줘야 돼. 분양권에서는. 뭐가 특정되고 동호수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돼. 이걸 확정됐다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 표현을 합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선정됐으니까. 자, 우리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입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입주권,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입주권은 두 가지로 기억해 주세요. 자, 입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만 가지고는 이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입주권은 어떻게 기억을 해 주실 거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고 개념은 똑같죠. 동호수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거. 이게 선정이 된 지위가 있을 수 있고 입주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위라고 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위아래 차이점을 한 번만 발견해 보세요. 요거하고 차이점. 얘는 이미 선정이 되었어. 이런 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밑에는 안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선정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거나 계약이 안 됐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선정이 될 수만 있는 지위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뭐 당첨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당첨만 됐다 이거지. 뭐는 아직 안 됐고 계약 이런 건 안 됐고 뭐 이런 상태. 자, 우리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치면 위에 거는 중개 대상물이 되고 안 되고 되고 이건 당연히 되는 거죠. 위에 거 두 개 다 이거 똑같이 다 되는 거야. 얘는요. 얘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거 좀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럼 기억번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네. 선정이 됐으니까. 니은 임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췄다. 아까 우리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죠? 네. 디귿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뭐 이런 거 세우고 3면에 주차장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주벽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이거 사실 디귿번 다 볼 필요 없고 어디에서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 우리 OX를. 요거 볼트 조립. 쉽게 이동해체 이거 주면 좋은데 안 줬다 하더라도 볼트는 뭐만 풀러버리면 뭐 넛 볼트만 풀어버리면 풀어지잖아요. 이건 이동해체가 가능한 거니까 X. 자, 허가구역 안에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네. 허가구역 안에 토지 뭐 받으면 돼요? 허가 받으면 되는 거지. 만들 거 없죠.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거 뭐만 빼고요. 디귿번만 빼고 다 되는 거네요. 그쵸? 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